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충남 태안군 말리포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충돌해 12,547km의 기름이 바다로 쏟아졌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복구에 30년, 생태계 완전 복구에 무려 100년이 걸릴 거라고 했죠. 하지만 자원봉사자 123만 명이 모여 기적을 만들어냈고 13년이 지난 지금 바다는 다시 에메랄드빛으로 돌아왔고 생태계 역시 빠른 속도로 회복 중입니다. 그리고 태안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국립공원으로 거듭났습니다. 게다가 태안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친환경 종이 소재인 기름 흡착제를 개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양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부직포로 기름을 흡착해 제거하지만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아 2차 오염을 일으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도 같은 한국은 물에 젖지 않고 기름만 흡착하는 친환경 종이 소재를 개발해 기름 흡착제를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 전 세계가 주목했던 위기 대처 갑,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천의 낙원이라 불리는 모리셔스인데요. 마다가스카르 옆에 위치한 에메랄드빛 바다 모리셔스 해변은 지금 검은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해운회사 쇼센미스이 소속 와카시아 5호 화물선 때문입니다. 지난 7월 25일 와카시 5호가 해안선 가까이에서 운항을 하자 모리셔스 해안경비대는 수차례 항로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와카시 5호는 이 요청을 무시하다 결국 좌초되었고 그 상태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6일부터 연료 탱크에 실려있던 기름이 바다로 새어나오기 시작해 모래사장은 물론 숲까지 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일본은 가만히 있다 10일이 되어서야 전문가팀 6명을 보냈죠. 심지어 타국에서 대재앙과 같은 사고를 쳤다면 이미 뉴스에 보도가 나야 정상이지만 일본은 일절 보도되는 게 없었고 오히려 상식에 어긋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뉴욕타임스는 지난 14일 아시아 지부를 서울로 이전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서울은 외국의 비즈니스에 대한 우호성, 독립된 언론성, 주요 아시아 뉴스 기사에서의 중심적 역할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를 보도할 때 독립된 언론성을 제외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실제 일본 방송에서는 도쿄가 아닌 서울이 선택돼 아쉽다 했지만 언론 자유도가 낮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전 세계가 일본의 언론 자유도가 한국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본은 이 사실을 혼자서만 인정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꽉 막힌 언론의 독립성은 이번 모리셔스 기름 유출 사건으로 확실히 알 수 있게 됐죠. 일본 언론, 특히 우익신문에서는 자국의 실수를 축소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의 홍수 피해에 대한 기사를 더 부각했습니다. 거기에 반일 국가가 천벌을 받은 것이다, 홍수 피해를 축하한다는 등 도를 넘는 혐오 발언까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은 언급조차 않고 한국 때리기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거죠. 아무리 일본이 일본스럽게 행동한다지만 이렇게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켜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과거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일 정도로 강력했지만 지금은 한국이 자신들을 제치고 세계 무대의 주역으로 자리 잡는 모습에 열등감과 시기 질투를 느낀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한국은 빛나는 K방역과 국민들의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제1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 분야에서도 선방하는 등 모든 면에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기준이 되면서 한국의 국력과 위상은 엄청 성장했는데요. 그에 반해 일본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함에도 여행 장려 캠페인을 시행해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결국 경제와 방역 둘 다 놓쳐버렸고 심지어 일본 언론에서조차 한국은 첨단 IT 기술로 코로나를 이겨나가고 있는데 일본은 뒤떨어지는 IT 기술과 후진적인 제도로 코로나를 키우고 있다며 한국과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일본의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산층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조선, 카메라, 자동차 등
제조업 기업들까지 변화하는 시장과 첨단 기술들을 따라가지 못해 한국에게 주도권을 모두 빼앗겼거든요. 국제적 위상, 경제와 산업뿐만 아니라 K컬처까지 한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점점 영향력이 강화하는 반면 일본은 자국의 언론에서조차 자신들의 문화 산업이 퇴보하고 있다며 비판했죠. 실제로 다 죽어가는 일본의 아이돌판에서 JYP가 한국의 시스템으로 제작한 아이돌을 툭 내놓으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문화 콘텐츠 제작 시스템마저도 한국에 밀리면서 최종적으로는 열등감과 질투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쇠퇴하는 일본은 떠오르는 태양인 한국의 경쟁 상대가 안 된다고 말한 짐 로저스와 수많은 해외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는 일본의 전문가들까지도 일본이 한국을 잘못 예상했다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 상황부터 코로나 방역까지 모든 것이 이렇게 악화되어 가는데 국민의 생명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줄 테니 여행을 가라는 무책임한 아베가 심지어 꼭꼭 숨어서 머리카락조차 보이지 않자 일본 여론은 이제 완전히 돌아선 상태입니다. 또 일본 경제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발 아베를 말려야 한다며 한국의 수출 규제를 왜 했냐고 비판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수출 규제로 벌어진 노제팬 운동으로 기존에 한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철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수출 규제 때문에 한국 시장을 잃게 생긴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은 오히려 일본을 버리고 한국에 투자해 공장을 건설하는 등 일본만 엄청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아베는 무지막지한 비판을 받고 있죠. 이런 일본과 다르게 한국 기업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발빠르게 준비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그린 뉴딜과 수소 경제 등이 결합한 첨단 산업이 시너지를 만들고 있어요. 첨단 산업 세계 공장으로서 발전하고 있는 한국을 일본이 아무리 발악해도 따라오기엔 초격차가 나버렸죠. 게다가 한국은 한국판 뉴딜의 주요 기업들도 힘을 합치면서 IT부터 제조업까지 기초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미래 시장을 선도하고 경쟁력도 커지면서 우리의 국력이 더 커지고 수많은 분야에서는 한국이 모델이 돼 리드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일본이 일본스러운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혼쭐을 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렌 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다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도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